네, 안녕하세요. 동아일보 홍은신 기자입니다. 장안의 화제인 도서와 저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톡투북. 오늘은 양정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. 양정현 교수님이 최근에 나 유방암이래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어요. 유방암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.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굉장히 책 제목이 돌발적이에요. 나 유방암이래. 이런 얘기 정말 가족들한테 할 때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책을 내시게 되셨는지. 네. 이제 책이 제목이 나 유방암이래.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저니까 남자니까 남자가 유방암 뭐 드물게도 걸릴 수도 있지만은 기존의 책들은 그 유방암을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이번에 책들은 내용을 그 환자 입장에서 한번 환자들이 제일 절실하게 알고 싶어하는 게 무엇인가 유방암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 나 유방암이래 하는 제목을 택했죠. 목차들이 좀 굉장히 읽기 편하게 돼 있어요. 관리도 있고 Q&A도 있는데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. 네. 제가 좀 봤는데 보다가 약간 좀 민망하기도 했으나 이런 그림들을 좀 넣어놓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? 이런 것들?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 책 내용이 딱딱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좀 중심으로 또 미술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모델 중에도 이런 유방암 환자가 있었다. 그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림들을 많이 초입에는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렘브란트의 그림을 실어주셨는데 거기서 보면 전형적인 유방암의 형태를 띠고 있다.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그렇죠. 그냥 무심코 지나갈 텐데 네, 그냥 아름다운 그림일 뿐인데 아 그렇구나. 의사의 관점에서 유방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델을 썼던 거죠. 그러니까 네. 그 사람이 유방암이었을 거다.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. 네, 우선 그러면 이 안에 Q&A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.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나요? 우리나라 진료 환경이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충분한 설명을 환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또는 그 인터넷상에 이제 환우회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질문들 그걸 모아서 이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환자들끼리 하는 거기에서는 잘못된 지식이 또 정석처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그 Q&A를 만든 거죠. 제가 그러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잘못된 상식들을 좀 알고 있으면 괜히 병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저희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우선 잘못 알려진 상식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유방암은 유전인가요? 그런 얘기가 많이 모든 암들이 그렇지만 네. 그렇죠. 모든 암들이 그 유전성이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유전성 유방암이 잘 알려져 있죠. 뭐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예로 그 안젤리나 졸리 같은 유명한 배우 그 경우에 그 가게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한 그래서 이제 수술을 미리 예방적 수술을 받고 그런 건 유명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전부 유전성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한 10% 정도가 유전성 인자를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유방암에 대해서 확실한 원인이 알려 있는 거는 사실 또 뒤집어 보면 거의 없어요. 뭐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냐. 물론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지만 다른 그 90%는 사실 뭐 생활 환경이나
뭐 무슨 호르몬 이런 사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독신으로 사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알려져 있지만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그 유방암이 발생한다 그런 거는 아직은 모르죠. 모르는 상태죠. 모유 수유를 하면 또 유방암이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어요. 어떤가요? 이게 이제 그것도 다 똑같이 호르몬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예요. 이거는 이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 우선 무월경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생리가 거의 한 2년 정도는 억제된다. 그렇겠네요. 이거는 그 임신하는 것도 똑같이 임신이 많이 하면은 할수록 오히려 유방암은 적게 걸릴 수 있고.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질투의 화신이었거든요. 그 잘생긴 조정석 씨와 공효진 씨이 나와서 했던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조정석 씨가 유방암에 걸린다는 내용이 나와요. 남성이? 네, 실제로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나요? 그럼요. 그러니까 남성도 그 유방 조직이 있거든요. 유두는 남성이 있고 이제 퇴화되어 있는 건데 여성에 비해서 유방 조직이 그리고 이제 남성은 퇴화되어 있지만 그 유두 변두리에는 어느 정도 유방 조직이 조금 남아 있어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종종 이 남성 유방암이 그 발생률은 여성이 100이라고 그러면 100분의 1 정도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200명 안팎으로 200명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없진 않은 거네요. 굉장히 드문 거지 사실. 드물지만은 그거를 이제 문제는 의심을 안 하고 뭐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늦게 찾아온다든지 또는 병원을 찾아왔는데 또 그냥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죠. 뭐 남성이 그쵸. 유방암이냐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이 이제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후가 좀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.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가슴이 크면 클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. 이제 어떤가요? 그런 속설은 있는데 맞는 말은 아니죠. 왜냐하면 유방이 크다는 거는 결국은 그 부피가 큰 건데 유방 조직 자체가 큰 것보다 그 지지해주는 그 지방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 발달돼서 유방이 볼륨이 커지니까 그 작다고 그래서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너무 크다고 그래서 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죠. 그렇구나. 속설이 그런 거죠. 네. 그리고 또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경 후에 호르몬제를 많이 드시기도 하잖아요. 뭐 처방을 받아서든 이런 경우에는 또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또 하는데 어떤가요? 이제 그게 한 10년 전쯤인가요?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유방암에는 역시 불리한 거다. 유방암 환자를 많이 발생을 시킨다. 이렇게 그 호르몬 대체법을 했던 사람들이.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한동안은 그냥 아예 끊자. 폐경 후에 아예 호르몬 대체법을 쓰지 말자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가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법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보통은 우리가 한 5년 폐경 후에 5년 동안은 쓰고 끊으면은 별 유방암이 증가하는 게 적다. 근데 이제 너무 장기간 쓸 때는 그래도 유방암의 그 빈도를 증가시킨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가장 궁금할 수 있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그 유방암 자가 진단을 할 때 가장 크게 봐야 된다는 게 만졌을 때 몽우리 같은 게 만져질 경우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근데 또 만졌을 때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.
완전히 구별을 그냥 딱 일견해서 봐서 또는 촉진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. 너무 암이 섬유선종 같이 완전히 그렇게 형태를 갖췄는데 사실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었다.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유방암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조직 형태도 뭐 여러 가지 수십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꼭 뭐가 유방에 뭐가 만져진다 할 때는 전문의를 찾을 필요는 있어요. 너무 속단해서 섬유선종인데 뭐 괜찮겠지 하고 속단하다가는 병을 키울 수가 있지.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로 지금 투병 중인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행히도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교수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든 암이 사실은 요새는 과거에는 불치다. 암 선고가 내리면 뭐 사형 선고로 받아들였지만 요즘은 이 치료법이 많이 발전이 돼서 암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. 그래서 일종의 만성병이 됐잖아요. 희망을 항상 놓지 말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자기 수명을 다 할 수 있는 병입니다. 그래서 유방암 설사 진단이 내리고 치료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40대 이상에서는 매년 유방 촬영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하고 뭐 그런 거를 게을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조기 검진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게 철칙이죠. 그러니까 유방 자가 검진도 항상 익숙하게 하셔서 20대 이상 여성은 자가 검진을 게을리하지 않아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서 그 다음에 진단을 받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방암이라고 무서울 건 아니다. 그때 그리고 항상 희망을 갖고 우리가 치료하면은 좋은 결과들이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